Part 6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제 시간 안에 혹시 풀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셨는지, 혹시 시간이 부족했다면은 12분 또는 8분일 때 몇 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셨는지. 보통은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순서대로 풀지는 않고요. 시간이 좀 적게 걸릴 수 있는 문법 문제를 먼저 푼다라든지, 앞뒤 문장만 보면 되는 어휘 문제를 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시간이 총 몇 분 걸렸는지 저한테 꼭 필기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문제 푸신 거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31번부터 C, 데이빗, A, 데이빗. 135번 C, B, 데이빗, B. 139번 A, 데이빗, C, C. 143번 B, A, C, 데이빗. 자, 총 16개 문제 중에서 몇 개의 문제를 맞았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 두 번째로 어휘, 흐름이죠. 마지막으로 문장 삽입 유형. 자, 요거 제가 지금 구분해 드릴 겁니다. 자, 문법 문제는 132번, 137번, 8번, 그리고 142번, 마지막으로 146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틀렸는지 체크가 되어야겠죠? 문법 문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143번까지요. 143번, 6번 이렇게요. 다시 한번 쭉 불러볼까요? 문법 문제요. 132, 137, 8, 그리고 142, 마지막으로 143, 6. 자, 다음 문장 삽입은 딱 눈에 띄지 않아요? 145, 140, 그죠? 문장은 너무 딱 아니까 136, 그리고 134. 마지막으로 뭡니까? 어휘 문제입니다. 맞죠? 자, 어휘 문제는 1, 3, 5, 그리고 9, 41, 44. 나머지 문제일 테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문법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법 문제는 6문제 중에서 뭐 몇 개를 틀렸는지, 그리고 문장 삽입은 4개죠? 자, 4개 중에 몇 개를 틀렸는지, 마지막으로 어휘죠? 10개 중에서 몇 개를 틀렸는지. 6개겠죠? 6개. 6개 중에서 어휘 문제를 몇 개를 틀렸는지. 자, 그럼 저한테 보내주셔야 하는 건 첫 번째로 이제 시간 안에 다 풀었는가, 다 풀지 못했는가, 다 풀지 못했다라면 몇 문제를 못 풀었는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총 개수 16개 중에 몇 개 맞았는지.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부적인 개수이죠. 문법 마이너스 몇 개, 어휘 마이너스 몇 개, 마지막으로 문장 삽입 마이너스 몇 개. 요거를 총 개수를 같이 정리해서 저한테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설 듣기 전에 지금 바로 저한테 먼저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Part 6 해설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살짝 가이드라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설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는 꼭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풀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듣기 전에 꼭 먼저 다시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의 해설 특강이죠. 이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지문별로 제가 형광펜을 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모르는 단어를 다 형광펜 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저한테 나중에 과제로 제출해 주실 거거든요. 결국 모든 파트에서 이제 어휘는 기본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를 지문 속이든 보기 속에서든 다 형광펜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몰랐던 단어는 뜻을 다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단어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실 거거든요.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때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냥 카톡에다가 대화방에다가 영어로 쭉 적어주시면 돼요. 뜻을 적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텍스트지 만들 거라. 그러면은 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일단 제가 알 수 있죠. 그럼 그 수준에 맞춰서 다음 특강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제 특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준에 맞는 걸 먼저 이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다음 특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다음 특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형광펜 친 단어를 이제 저한테 마지막에 보내주실 거라 해설 듣기 직전에는 그냥 형광펜만 쳐보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는 정도? 이 정도 해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해석한 문장이랑 얘가 해석하는 문장이랑 의미가 완전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내가 단어는 다 알았는데 해석이 산으로 갔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문장을 구조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장은 따로 빼세요. 그래서 그 문장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을 제가 해설을 할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하시면 되냐면 동영상을 멈추세요. 멈춘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다 형광펜을 치고 그 형광펜 친 단어들은 따로 정리를 한 다음에 뜻도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단어를 여러 번 눈으로 본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웬만한 단어는 안다라는 전제하에 기출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먼저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1번부터 4번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However, thus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흐름. 일단 31번에서는 보기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혹시라도 몰랐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86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친구들은 뜻을 모르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단어 공부를 잘 하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However, 그러나, thus, 그러므로, A했다, 그러므로 B한다. C, in fact, 사실은 빈칸하다. 실제로 빈칸하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A했다. 그렇지 않으면 B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32번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문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33번 문제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반드시 앞문장, 뒷문장에 근거가 나올 거라는 거 아셔야 되죠. 그리고 34번 지문, 그러니까 문제죠. 34번 문제는 핵심 뭐라 그랬어요? 언급된 거. 이 빈칸을 제외하고 앞문장, 뒷문장에 언급되어 있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유형별로 접근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31번은 문맥을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글 성분을 보겠습니다. 이메일 유형이고요. 주제를 살짝 봤는데 이 믹서기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믹서기 이름입니다. 근데 코시나 에이드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시간을 버리면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한 시간인데. 그래서 C라는 믹서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쵸? 제가 물론 얘를 번역만 하면은 믹서기 문제 뭐 이러고 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믹서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해해야 돼요. 이해. 자, 그러면 131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 31번을 흐름으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문맥이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너는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써줬나 봐요, 나한테. 자, 뭐 하기 위해서? let이 뭐뭐 하게 하다. 우리가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무엇을? that 이하를. 자, that 이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that부터 문장 끝까지를 제가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that 이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that 뒤에 나오는 친구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큰 그림을 봤더니 혹시 몰라서 제가 꼼꼼히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해준 말이 that 이하였다 이거예요. 너가 우리에게 해준 말은 무엇이었냐? that 이하를 봤더니 that 뒤에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를 꼼꼼히 보기 위해서는 that 뒤에 나온 동사가 누구인지를 빠르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that 뒤에 동사가 어딨나요? isn't. 얘가 동사죠. 그러니까 that이라는 친구의 동사가 isn't니까 이 앞에까지가 주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너가 알려준 사실은 뭐냐? 이메일의 사실이. 자, 무엇이? whisk는 뜻이 뭐죠? 거품기죠. 거품기, attachment, 부속품. 무엇을 위한? 그 너의 C라는 믹서기에 그 거품기 부속품이 isn't tight. tight가 뜻이 뭐예요? 고정된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enough, 충분히. 왜는 뭐뭐 할 때 이란 뜻이죠. 자, screw on 이라고 하면 고정시키다 란 뜻이거든요. 너가 그것을 단단히 고정시킬 때 고정되지 않는다라고 너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썼죠? 이런 거죠.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까다로운 문장이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이 설명했었던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든지 내가 해석했던 거랑 좀 다른 문맥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동영상을 멈추시고 그 문장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큰 문맥을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L이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보냈었나 봐요. 이 믹서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믹서기를 이제 그 부속품 있죠. 이 부속품을 단단하게 이제 좀 고정을 시키고 싶었나 봐요. 근데 고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핵심은 뭐 하지 않아요? 타이트하게 고정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RE가 뭐예요? 답변해 준 거잖아요. 믹서기 문제에 대한 뭐 해결 방법이든 뭐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너는 있다. 모든 이유들이 뭐가 되어야 할? 걱정이 되어야만 할 모든 문제들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될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믹서기를 사용을 하는데 단단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죠? 이런 문맥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충분히 걱정을 할 만하다. 자, 그리고 나서 131번이 나왔어요. 자, 131번 앞문장을 요약을 해봤더니 자, 저는 편의를 위해서 짧게 요약하기 위해서 존댓말을 적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걱정할 만해 이런 거죠. 이 정도? 자, 그리고 나서 131번 뒷문장 중요해요. 이렇게 131번 문제를 봤더니 보기를 봤더니 문맥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뒷문장 봐야 돼요. 자, 빈칸 뒤를 봤더니 으스한 거니까 헐거운이죠. 자, 헐거운 부속품은 포스는 문제를 제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제기합니다. 무엇을요? 안전 위협을.
그렇죠. 헐거운 헐거운 부품이라는 것은 안전 구월 벨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낄 수도 있는 거고, 헐거운 거라는 것은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우리는 glad that 이하 때문에 기쁘다. that 이하에서 다행이다 이거예요. that 이하는 you부터 텐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다행인지를 that 이하가 설명해요. 자, 너가 주목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bring 명사 to attention 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bring이라는 것이 가져오게 하다잖아요.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오게 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에.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냐? 자, 우리가 대디하여서 다행이었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이거예요. 문제를 제기해줘서 고맙다 이거죠. 자, 그럼 131번의 뒷문장을 살짝 요약을 해봤더니 131번 뒷문장은 안전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 앞문장에서는 충분히 걱정할 만하다. 이렇게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31번 앞문장에서는 그래, 너가 걱정할 만해. 31번 뒷문장에서는 안전 위험이 일어날 수 있거든. 위험이 있거든. 이거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문맥인 것 같아요. 자, A번부터 데이비까지 이미 단어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립니다. 정답은 C. In fact. 실제로 란 뜻이에요. 충분히 걱정할 만해. 실제로 헐거운 것은 안전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갈 말은 in fact, 실제로 구체적인 예시, 상황을 설명을 해줄 때 쓰이는 거죠. 자,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A가 빈칸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는 however, 그러나죠. 충분히 걱정할 만해. however, 그러나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 이해해요? 다음에 B, thus, 그러므로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라는 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충분히 걱정할 만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결과. 다음에 데이빗,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걱정할 만해.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무뎌질 수 있어. 이해하세요? 이렇게 각각의 친구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이후로부터는 보기에 나올 때마다 고민해 보세요. 자, 지금은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하고 이해해 보는 거 오래 걸려요.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금방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정답률을 올려줄 수 있고요.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를 내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31번 문제를 통해서 자, 제가 이 지문의 내용은 큰 틀은 이미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왜 썼습니까? 이 이메일은 문제에 대해서 이 고객센터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문제랑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이메일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이렇게 해결해 줄게 하지 않고요. 폼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너의 그 문제는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일들이었어. 많이
당황했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다음 32번.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갈지는 그 다음 문제의 보기가, 유형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뭘 볼 거냐면 32번의 유형을 봅니다. 문법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32번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32번 앞을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대시 있어요. 그죠? 자, 대시라는 친구 뒤에는 또 다른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대시라는 친구 앞에 believe라는 동사가 이미 나왔어요. 자, 우리는 생각해. 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that 이하가 목적어로 나온 건데요. 자, 일단은 32번에는 무슨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냐?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컴마 뒤에 when 뒤에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자, 지금 제가 형광펜을 한번 쳐볼게요. 여기 that부터 run까지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가 없어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un 동사 아니에요, run? 여기선 아닙니다. 자, run이 동사로 쓸 수 없는 근거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run이 동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defect든 뭐 production이든 어찌됐든 run 뒤에 s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during이요. during은 뒤에 동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뒤에 명사만 가져올 수 있는 전치사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run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냐? 진행이라는 명사로 쓰였다라고 봐야 돼요. 진행기간, 뭐 운영기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대시라는 친구 뒤에 동사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32번에 A번부터 B까지 다 동사로 쓰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비교할 수 있는 핵심은 뭐라고 보냐면요. 딱 하나겠네요. BPP냐 아니냐로 보겠습니다. 자, BPP는 되다예요. 그리고 BPP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다. 자, 그러면 지금 A번부터 B까지 BPP는 뭔가요? Navy, was랑 ed. 얘는 BPP죠. 근데 나머지는 A는 BPP 아니죠. B는 B가 없고 C는 ING니까 PP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A, B, C는 다 하다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cause가 뜻이 뭐예요? 유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A, B, C는 유발하다. D는 유발되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BPP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빈칸 앞을 봤더니 defect라는 친구가 나왔잖아요. 얘는 결함이란 뜻이에요. 결함. 그쵸? 결함이 유발하다. 무엇을? 이해해요? 그러면 빈칸 뒤에 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려면 무엇을 유발했는지 얘의 목적어인 명사가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함이라는 것이 유발하다가 아니라 유발되었습니다. 그 결함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엇 동안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까? 최근에 생산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결함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뭐합니까? 생각합니다. 라고 가는 거죠. 자, 32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시라는 친구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빈칸을 제외하고 대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A번부터 데이비까지 이제 비교를 하는 핵심은 BPP냐 아니냐. BPP는 되다, 이외에는 하다입니다. 근데 지금 빈칸을 제외하고 빈칸 뒤에 뭐를 유발했는지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결함은 유발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정답은 데이비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아, 이 결함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자, 근데 저는 이 뒷문장을 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 왜냐면 133번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뒷문장이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만 큰 틀만 보세요. 32번이 담겨있는 문장에서는 왜 이 결함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맞나요? 이거 이해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33번 볼게요. 자, 133번 앞문장부터 and 앞부터 봐야겠죠? 자, 우리는 매우 유감이야. 이런 걸 일으키게 돼서 미안하고, 자, 그래서 would like to offer, 제공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너의 그 기기에다가 빈칸을 해주고 싶어. 자, 미안하니까 우리가 제공해줄게. 무엇을 제공할 거냐? 자, 133번, A번부터 데이비까지 단어입니다. A번, repair, 수리하다. B, replace, 교체하다. C, refund, 환불하다. 다음에 데이비, return, 반환하다. 자, 우리 알 수 있나요? 내가 미안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발생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의 머신에다가 무엇을 할지는 133번 앞문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앞문장에서는 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왜 그런 결함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계를 보상을 해줄 건지 아니면 환불을 해줄 건지 수리를 해줄 건지 리턴을 할 건지에 대한 근거는 그 다음 문장을 보시고 133번의 문제를 푸시는 게 맞는 방법이었다 이거죠. 이해하죠? 이렇게 제가 큰 틀을 보고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혹여나 이 문제를 풀 때 웬디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사용했을지도 몰랐을 때 이러고 있으면 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자, 그러면 본론이요. 너의 기계에 어떻게 해줄까? 자, 그 뒤를 볼게요. 저 stop by 꼭 알아야 되죠? 들리세요. 우리의 서비스 센터에 들려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기술자들 중에 한 명이 be glad to fix it 나왔네요. 뭐 할 겁니까? 그거를 fix 해줄게. 자, 그러면 133번에는 뭐 넣으면 돼요? fix 넣으면 됩니다. 우리 서비스 센터 들려주면은 우리가 fix 해줄게. 그러니까 133번에는 fix를 넣으면 됩니다. 자, 수리하다. 정답은요? A. 이해합니까? 자, 요렇게 풀고 나서 134번 문제가 뭐였는지를 봤더니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큰 틀을 잃지 않았어요. 자,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 수리해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no charge, 무료로 란 뜻이에요. charge가 요금이거든요. 요금 없이니까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제가 만약에 뭐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make up for, 보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상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에 제발 또한 받아들여 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큰 포인트를, 흐름을 잡을 거냐면 무료로 픽스해 줄 거구나. 그리고 그 뒷문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불편한 보상해 주려고 쿠폰 코드 25달러나 할인해 주는구나.
사실 뭐 $25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을 것 같고, 아, 할인 코드 주는구나. 이게 할인 코드구나. 이해하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방향이 뭔지 느껴지나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UW3, G, 이거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본론. 자, 그러면은 134번 앞문장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이 근거를 추론하는지 보세요. 134번 앞문장에서 저는 뭐만 딱 체크를 할 거냐면, 할인 코드지 않습니까? 할인 코드? 맞잖아요. 할인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쿠폰 코드. 그러면 134번 문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게 정답이라는 거죠? 할인 코드. 쿠폰 코드에 대해서 관련된 문장이 정답일 거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A번부터 B까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모든 문장 다 하나하나 동사고요, 목적어고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여나 내가 해석을 전혀 못하겠다, 특정 문장을. 그러면 그 문장은 저한테 지금 바로 또는 그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수업 외적으로 다뤄드릴게요. 자, A번부터. 자, 우리 접수 담당자가 안내해 줄 거야. 어디로요? 그 빌링이니까 청구서 있죠. 청구서 부서로. 자, 지금 우리 뭔 얘기하고 있어요? 할인 코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링 디파트먼트? 이해해요? 자, 다음에 B번 보세요. Your recommendations. 이거부터가 recommendation이 뜻이 뭐예요? 추천, 의견서잖아요. 지금 할인 코드 얘기하고 있는데 추천서요? 다음에 C, damage. damage는 뜻이 뭐예요? 손상이잖아요. 손상. 근데 어떤 손상인지 보겠습니다. result from 때문에, from 뒤에 나오는 친구 있죠. 얘로 인해서 기인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저는 사용하는 사람이죠. 사용하는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문제는 할인 코드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다음에 navy, 단순히 그냥 타입은 입력하다는 뜻이거든요. type 그것을 입력하세요. 어디에요? 우리 웹사이트에요. when shopping online,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그거 입력만 하면 돼. 아, 너무 예쁜 정답입니다. 자, 이시 가르치는 그것을 입력하라 했잖아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31번부터 4번 문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버튼 누르시고요. 제가 3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봤었던 내용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풀었었던 방향이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들이 시간의 지연을 만드는 거고 결국 오답률을 높이는 겁니다. 자, 꼼꼼히 복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다시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자, 전체 복습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지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에서는 어휘 체크하고요. 문제 유형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동영상을 먼저 스탑 버튼 누르시고 지문 속에서 그리고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를 다 형광펜 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뜻을 정리해 보시고 다시 풀어서 오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먼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공부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이 지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크게 틀 보고 우리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35번을 봤더니요. 얘는 문제가 어떤 겁니까? 단어를 가지고죠. 다른 단어들이죠. 그래서 품사는 명사로 같을 거고요. 어휘 문제입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36번은 문장 삽입.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지문 속에서 근거를 잘 찾아주셔야 된다.
이 지문은 조금 특별한 게요. 문법 문제가 총 2문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37번, few냐, little이냐, 뭐 many냐, much냐 이런 것들 생각보다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기회로 단단하게 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혼자서 이제 단어들도 찾고 하셨을 거면은 지금 1부만으로도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잠깐 쉬셨다가 물 한 잔도 하시고 뭐 식사를 못 하셨으면 식사도 하시고 2부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1부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부 수업에서 다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